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년 7월 19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모아타운의 사업구역이 지자체 공모에서 주민 제한 형태로 변경되고 투기 근절 등 발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공모 방식이 종료되고 또 투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 입안 방식도 상당히 까다로워졌는데요.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제 앞으로의 전망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건지,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타운 투기 근절 대책 그리고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는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방식은 하나는 구청의 공모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 제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문제됐었던 게 사실 공모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공모 방식은 30%라는 토지 소유자별 동의율만으로 공모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신청이 들어가게 돼서 운 좋게 대상지나 후보지로 선정만 되더라도 바로 행위 제한이 걸려버리니까 기존에 물건을 가지고 계셨었던 분 중에서 월세 받거나 통건물 소유자이셨던 분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던 입장에서는 사실 30% 동의받는 거는 인당 동의율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의받아서 추진하는 척하다가 본인 거 팔고 빠지고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민 공모 방식 허들을 높은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원래 100곳으로 예정을 했었던 게 현재 97곳으로 지정되었고 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1년 앞당겨서 공모 방식 자체를 없애겠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대신에 주민 제한 방식을 더 강화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주민 제한 관리계획 수립 범위 자문 요청을 구에다가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에 대한 사전 자문 요청을 서울시까지 도달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자문을 통해서 관리계획 수립 단계까지, 그리고 나서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시에 인허가가 있어야지 대상지가 되고 또 그 대상지로 들어가는 관문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주민 제한 방식 자체가 정비업체를 끼지 않고서는 서류 준비 등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동의율, 그 해당 토지 등 소유자의 30%만 동의하면 모아타운에 공모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70%는 반대할지 찬성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모아타운 지정된 구역을 보면 주민 갈등이 상당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주민 제한 동의 요건을 바꾸어 토지 등 소유자 60%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주민 제한 방식은 이렇게 동의 요건을 상당히 강화시켰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공모 들어갈 때 30% 동의하면 가능하니 당연히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주민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모아타운의 동의율은 처음부터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이 50% 이상 동의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겁니다. 다음은 주민 갈등이 극심하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런 지역은 그냥 모아타운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동의자 중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3분의 2 미만일 때, 22년 이후에 매입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30% 이상일 때, 그 해당 구역 내에 반대 동의율이 25%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의 소유자가 반대하면 안 해줍니다. 사도의 지분 쪼개기를 한 기획 부동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현금 청산을 받아도 받는 금액이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도로 지분 쪼개기 한 것들은 무조건 구역에서 그냥 제척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권리 산정 기준일이 새롭게 변경이 됐습니다. 7월 19일 날 발표가 됐으니까
7월 19일 이후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 사업지는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이후에 고시가 가능한 날입니다. 24년 7월 19일 이후 신규 사업지는 시의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로 권리 산정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모아타운에서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접수일 이내에 착공만 들어가면 됩니다. 준공 기준이 아니고 착공 기준입니다. 동의율 30% 받아서 가는 지역들은 상당수가 가다가 조합 설립에 필요한 80% 동의율을 받지 못해 중간에 중도하차할 가능성도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최근에 공사비급 등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말 입지가 좋거나 사업성이 좋은 지역 빼고는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확실한 지역만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정 요건이 강화된 주민 제한 방식으로 가는 지역이 더 확실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아타운의 경우 22년 1월 이후 지금까지 벌써 97곳이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모아타운의 한계, 즉 모아타운은 아직 시도 중이고 어떠한 문제가 도출될지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규모의 경제가 취약합니다. 모아타운 자체가 태생적으로 소규모 정비 방식이며 여러 개의 모아주택이 합쳐진 개념이 모아타운입니다. 노후도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고 그 지역 내에는 대체적으로 빌라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빌라촌들이 많다라는 거는 조합원 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비 사업은 조합원 수가 적어야 사업성이 있으나 조합원 수가 많다 보니까 사업성도 떨어지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공모 시에 30% 동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 갈등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주민 제한 방식으로 가고 요건이 강화되면 동의율도 높고 사업성 좋은 지역 위주로 선별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노후도 높고 입지 좋은 지역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선정구역이 귀해집니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다 충족하고 주민 제한으로 성공하는 사례는 정말로 대상지 선정까지 가는 사례도 손에 꼽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미리 대상지 선정됐는데 정말 동의가 잘 나와가지고 거의 조합 설립됐거나 조합 설립 앞두고 있는 그런 구역들을 미리부터 싼 값으로 그냥 노려야 되는데 그런 지역들 대부분 중하급지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프리미엄이 아예 안 붙은 정도 수준에서 잡지 않으면 늘어나는 분담금에 깔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추후 모아타운 예정지를 선택하실 때 입지가 우수한 상급지 위주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용산이라든가 마포, 성동, 아니면은 광진구 등 주민 제한 방식으로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역들과 한강변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역들 위주로 투자의 방향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규제 완화 방향도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의 발표 자료처럼 규제를 하는 방향도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규제 완화 정책 방향과 그 다음에 또 규제를 하는 정책 방향이 맞물려서 개인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의 핵심 권역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입지가 우수한 지역,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별해 재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의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